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HP를 들어갔어요. 졸업한 다음에 HP 랩이에요. 그때 몇 남지 않았던 그 프라이빗 랩이거든요. 그러니까 HP 랩하고 IBM 왓슨하고 몇 군데 없었어요. 랩이 남아있던 게. 이때 이미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좀 너무 조금 일찍 꺼내가지고 비즈니스화 하려고 그랬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eventually 이 이스픽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 플랫폼으로 팔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실패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앨런 카비라고 제 뭐 멘토라면 멘토를 만났고 그다음에 탐 라케키라고 혹시 레코그나이즈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레이텍 혹시 저 쓰신 기억 있으세요? 레이텍으로 문서 프로세스 하고 나면 나오는 게 DVI죠, DVI. DVI를 포스트스크립트 바꿔주는 DVI PS가 있습니다. 그죠? 그 DVI PS를 만든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제 제가 이 친구 이름을 따로 콜아웃한 이유는 그때 당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렇게 완전히 셋업되지 않아서 그 디벨롭먼트를 할 때 백업이라는 게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그 오퍼레이션 와이드 백업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좀 이렇게 심하게 일을 하고 졸다가 하는 게 이제 RM 스타 포인트 스타 그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날려버리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집에 갈 때마다 백업을 자기 그날 했던 일들을 전부 다 백업을 받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을 냈고 그 오퍼레이션은 확실히 미국 회사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받은 게 굉장히 골 오리엔티드였어요. 그러니까 조직 구조는 지금 구글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이어라키컬한 거예요. 매니저가 있어요. 제너럴 매니저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엔지니어링 매니저가 있고 밑에 또 팀 리드가 있고 밑에 이제 풋솔저들이 디벨롭먼트를 하고 근데 그 매니저들이 골들을 클리어하게 정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디벨로퍼들은 굉장히 그 자율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책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같이 합쳐 보니까 우르르 다 깨진다. 그러면 이제 그날 집에 못 가고 열심히 고치고 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기서 배웠던 건 엔지니어든 펀저블하다는 거예요. 펀저블이 뭐냐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크리티컬한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빠졌을 때 조직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친구는 언제든지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컴팩을 샀습니다. 그때 굉장히 컨트로버시얼했어요. 뭐 아이디어는 PC하고 프린터하고 그러니까 HP 그때 프린터가 없었고 PC는 각 가정마다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PC랑 프린터랑 같이 팔자. 뭐 맥센스 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사게 되면 리던던시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 조직이 이제 필요 없는 조직으로 낙점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날림을 당했죠. 그때 배운 게 엔지니어들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구나. 이건 안 당하려면 계속 배워야 돼요. 본인이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 조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갖다 계속 인식을 시켜놔야 됩니다. 뭐 아주 큰 교훈을 얻었는데 그 깨닫고 나니까 이미 실직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왔고요. UIC로 다시 돌아왔고 거기서 뭐 한 3년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좀 하다가 그다음에 계약이 끝나고 그다음에 모토로라로 옮겼습니다. 그때 모토로라는 퀄컴 CDMA를 가지고 폰을 만들고 있었고요. CK2000인가 인하우스로 만든 OS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센터에서 했던 거는 인하우스 OS 대신에 리눅스 오픈소스 리눅스 써서 폰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팀에 들어가서 블루투스 쪽으로 일을 잠깐 했었고요. 한 1년쯤 일했나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왔냐면 애플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이 모토로라 그때 아주 하이플라잉이었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애플 아이폰 나오면서 그 마켓 쉐어를 다 뺏기면서 아주 어려워졌죠. 근데 어쨌든 그 리눅스 그거를 그 폰을 개발하면서 배웠던 거는 모토로라 같은 경우는 개발 인프라스트럭처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건 들어가자마자 각 엔지니어들한테 랩탑하고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을 주고요.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려면 그러니까 폰을 줘야죠. 폰을 만들고 있으니까 폰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하려면 이 시스템을 그 자기가 직접 빌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하루 걸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개발이 우리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그 리버티 빌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는 차이나에서 또 그 개발이 되고 그래서 그걸 시스템 다 모아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스 컨트롤 시스템 쓰는 것도 처음 봤고 IBM에서 아마 클리어 케이스인가 뭐 그걸 사다가 쓰더라고요. 근데 아주 복잡한 거를 능수능란하게 쓰는 거 보고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는데요. 테스트도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어요. 그때 그게 뭐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UI 디자이너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다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UI 디자이너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 아이템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리퀘어먼트로 다 쓰고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이 그거 갖고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 테스트 엔지니어들은 뭐냐면 또 그 똑같은 리퀘어먼트를 보고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 이걸 또 다 따져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다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따로 테스트 프로그램들 다 만들고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이 이제 기본적인 테스트만 해서 넘겨주면 테스트 엔지니어들이 이제 뭐 하루 종일 밤새 돌린다든지 그래서 테스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인텔에서 느꼈던 걸로 넘어갈게요. 인텔 컬처를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only paranoid survive. AMD 그 64bit 프로세서 나오면서 인텔이 거의 망할 뻔했는데 거의 서바이브 했던 것도 아마 이거였던 것 같고요. 모든 문화가 최악을 갖다가 예상하면서 거기 대비를 하는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얘는 카피 이펙트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험실이나 랩에서 일들을 거의 70% 80%까지 올려요. 그래서 됐다. 이제 가서 매스 프로덕션을 하자. 그리고 팹에 가서 옮겨가지고 할 때는 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30%, 뭐 40% 정도로. 그랬다가 다시 이제 램프업이 되죠. 왜 그럴까 하고 그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게 이 카피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있던 그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도, 온도, 뭐 농담 조금 보태서 시계가 어떤 쪽으로 놓여 있는지까지 그대로 카피를 해서 팹에 가서 하니까 그 다음엔 그 램프업하는 시간이 확 줄더라.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이 패러노이드라는 거, 그 인텔을 흐르는 아주 키 컬처럴한 문화적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디벨로퍼는 디벨로퍼로 가고 그다음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매니저 쪽으로 옮겨서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이 거의 없어서. 인텔은 이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시작해서 일을 하다가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매니지 하다가 또 프로젝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힘들다든지 그러면 다시 또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돌아가서 하기도 하고 매니저리얼 쪽으로는 이제 뭐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가다가 제너럴 매니저, 뭐 바이스 프레젠트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디벨로퍼들은 엔지니어,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다음에 테크 리드나 아키텍트라는 직함을 받고 그다음에 프린시플 엔지니어, 그다음에 시니어 프린시플 엔지니어 하고 펠로까지 올라가는 건 되게 힘들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인텔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배웠던 거는 커스텀 오리엔티드 컬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TBB 팀에 있었는데 이게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라서 커스터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도비나 애플도 잠깐 우리 저 TBB를 잠깐 썼었고 오토데스크에서 TBB를 쓰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이 하는 걸
몽땅 다 놓게 하고 그다음에 저기 매달려서 해결을 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러면 또 한 사람 더 붙이고 그래서 결국 그 커스터머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키텍트들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합니다. 팀 안에서. 그러니까 아키텍트들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TBB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처들이 나갈지, 어떤 피처들을 드랍할지, 어떤 워크를 할지 말지 그걸 다 정하는 아키텍트인데 여기 재밌는 거는 부인이 물어보죠. At least you made some extra money.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게 I don't get paid for overtime. 엔지니어들, 디벨로퍼들은 hourly 워커들이 아니라서 오버타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더 해도 돈을 못 받고 덜 하면 아마 무슨 뭐 페널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덜 해본 경험은 별로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constructive confrontation이라고 하지. 아무래도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배운 게 프레시하고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인텔은 그걸 encourage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constructive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improve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돼야지.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그다음에 악감정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모르면 용감해진다고 하는 마크 트웨인의 코트가 딱 맞는 케이스고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 거예요. GBB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 TBB 팀 예를 들면은 이제 TBB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내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데 서포트를 해야 될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만들어도 그 전에 다 내왔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티움, 니헤일럼, 샌디 브릿지, 아이비 브릿지, 해스웰 다 프로세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다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컴파일러도 또 버전이 또 달라요. 지금은 이제 서포트를 안 하지만 3. something, GCC 4.1, 4.2,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OS에다가 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서포트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게 higher priority고 어떤 게 low priority고 이제 그 결정을 해서 이제 다 서포트 못하니까 그 중에 몇 개는 드랍을 하고 나머지만 서포트하고 하는 게. 그다음에 아마 이거는 아마 구글하고 좀 다를 거예요. need to know 저거는 아까 구글은 뭐든지 다 쉐어한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꼭 알아야 되는 사람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쉐어링이 거의 없습니다. 코드 쉐어링은 특히 없어요. 왜냐하면 카피라이트 이슈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해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내 코드에 수정 넣어가지고 I saved few hours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그게 누가 이거 너 내 거 그대로 카피했지 이게 수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서 저희는 그런 코드 카피 같은 거, 코드 서치 같은 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 팀에서 오픈 소스 워크를 하게 되면 그 컨테미네이트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따로 다른 거 못 보게 하고 그것만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패러노이드라는 게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항상 worst case를 생각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컴퍼니 입장에서는 좋은데 individual developer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알아야 어떻게 나 자신도 내가 하는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더 그 옵티마이즈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컴파트먼트니까 사실 내가 아는 것만 딱 보잖아요. 내가 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에피션트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인텔 컬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또 하나는 비용에 굉장히 컨셔스해서 항상 매니저들이 와서 하는 게 do more with less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이어링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리웨이가 있긴 하지만 하이어링은 recent college graduate라고 해서 갓 졸업한 친구들만 주로 하이어링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써봤는데 저희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One must be sane to think clearly, but one can think deeply and be quite insane. 저도 저런 트랩에 많이 걸린
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에 딱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해요. 나중에 보면 그거 하나만 보면 아주 뷰티풀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항상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인용구고, 두 번째 거는 사실 그 디벨로퍼라면은 어떻게 보면 탤런트를 받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탤런트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기회도 많은 거고. 넘버원 골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만 그거를 하면서도 좀 더 사회를 생각하고 또 인류 공영, 무슨 이제 국민윤리 시간 강의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암 촘스키, 디벨로퍼들은 지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speak the truth and expose lies. 이걸로 제 얘기는 마치고요. 감사합니다.